현재 사진 한 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중년의 여성분으로 보이네요. 사진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현재 이분이 서양인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입은 옷을 자세히 보니까 서양 옷처럼 보이지 않고 동양풍의 옷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신은 신발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발을 보니까 고무신처럼 보이네요. 옷에는 나비 문양의 수가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옷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한복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여성분이 부채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복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한복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옷을 보니까 모양은 한복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한복처럼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을 얼굴을 보니까 서양인 얼굴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사벨라 루시 버드는 1831년 10월 15일에 태어나가지고 1904년 10월 7일까지 산 인물이다. 1904년 10월 7일에까지 산 인물이다. 또는 그는 결혼 후 이름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도 부르며 영국 잉글랜드 출신의 19세기 여행가이며 지리학자이자 작가이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 여성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인물이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린 시절 성공의 사자의 딸이다. 이사벨라 버드는 영국 요크셔 브로브리지홀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집안은 캔터베리 대주교 선교사들이 배출된 전통적인 성공의 집안이었다. 그녀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버드 신부는 영국 성공의 사제이며 이사벨라가 어렸을 때 교주의 인사 발령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이사했었다. 1848년 성공의 성 토마스 주교자 성당에서 교구 사제로 목회하던 에드워드 버드 신부는 교우들의 목회 방식으로 갈등을 겪었고 결국 가족들과 이사해야 했다. 병약한 소녀, 여행광이 되다. 이사벨라 버드가 몸이 안 좋았는 모양입니다. 어렸을 때는 몸이 새야겠다고 설명을 하네요. 이사벨라는 딱딱한 의자에 앉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서 평생 감기나 다른 병에 걸리곤 했었다. 당연히 학과 지식은 학교 교사가 아닌 가정교사에게 배웠다. 여행을 좋아한 그녀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여행을 못할 때 몸이 아팠다고 한다. 1854년에 아버지로부터 100파운드를 받아서 미국에 있는 친척을 보러 가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100파운드를 다 쓸 때까지 있으라는 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미국에서 마음껏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이 여행을 이사벨라가 첫 번째 채 미국에 간 영국 여인을 익명으로 조사했다. 1년 후 캐나다로 간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했었지만 몸이 아팠기 때문에母친이 1868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사벨라는 여동생이 헨리에타와 같이 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또 여행을 하기로 했다. 헨리에타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행을 하면서 책 쓰기로 돈 벌었다는 이사벨라와는 생활 방식이 잘 맞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니므로 이사벨라는 여행을 하면서 동생에게 편지를 자주 보냈으며 이 편지들을
편집해 새 책을 만든 바도 있었다. 내용이 좀 상당히 기네요. 처음에는 오스트리아로 갔지만 마음이 안 들어서 하와이로 갔다. 아름다운 자연과 원주민들은 자유분방함을 보고 하와이를 좋아하게 된 이사벨라는 두 번째 책을 하와이에 대해 쓰기로 했다. 결국 1875년에 출판되었으며 다음 미국의 콜로라도주 당시 가장 최근 합병된 주로 갔다. 공기가 좋은 콜로라도는 로키 산맥 1200km 이상의 여행을 마친 다음에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로키 산맥 속의 숙녀 생활을 출판하였다.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 몸이 또다시 나빠졌기 때문에 여행을 또 시작하기로 했다. 이분은 몸이 약한데 여행을 못하면 몸이 많이 아팠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또 영국으로 또 갔다 그러네요. 영국으로 이제 갔는데 또 몸이 또 아파가지고 또 여행을 또 시작해가지고 이번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여행했다. 1880년쯤에 결혼한 존 비숍이라는 의사와 결혼하기로 했지만 1886년에 남편이 단독에 걸려서 죽었고 이사벨라는 60세 이상임에 불구하고 의학을 배우고 성공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인도로 가기로 했다. 여기에 보면은 1880년대쯤에 비숍이라는 의사와 결혼하기로 했지만 이런 내용이 보여요. 결혼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근데 이분이 이사벨라 비숍이잖아요. 비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여기는 결혼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886년에 남편이 단독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결혼한 지 그러면은 6년 만에 남편이 이제 사망했군요. 그래가지고 또 여행을 또 떠났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1889년 2월에 인도에 도착한 이사벨라는 인도의 선교사들과 만났고 티베트로 간 다음에 터키, 쿠르딘스탄으로 갔다. 1년 후에 영국 군인들과 같이 바그다드와 헤헤란으로 갔으며 여행을 마친 이사벨라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자주 잡지에 나오게 되었다. 1892년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왕립 지리학협회의 회원이 되었고 이사벨라가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1894년이다. 3년 동안 조선과 중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고전과 명성 황후를 알련하였으며 제정 러시아의 조선인 이민들도 만났다. 물론 조선 근대 역사의 큰 사건인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체험으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라는 담겨있는 계획문을 출간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영국 출판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중에 초대를 받아 모로코도 방문했지만 나이를 많이 먹은 이사벨라는 이제 말을 타기 위해 사다리를 써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다. 에딘버러로 돌아간 다음에 또다시 중국으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그해 1904년에 죽었다. 이사벨라에 대해 스펙테이터지는 버드시만큼 여행을 잘하시는 분이 따로 없다라고 썼다. 여기 보면은 1894년에 3년 동안 조선과 중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고전과 명성을 알아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조선하고 중국이 나오죠.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을 의미하죠. 조선이라 말하는 거 보니까 한반도 고려 땅을 조선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고려 땅에 조선이 한번 이동됐죠.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대륙 조선이 한반도에 이동 후 정착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 한반도 땅이 고려에서 이제 조선의 지명으로 이제 변경되는 거죠. 고치다 보면은 이 한반도가 조선의 표기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명이 이동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조선이 한반도에 지명이 이동됐다고 하더라도 황제는 중국에 있었죠. 중국에서 통치를 하면서
사회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출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여기 보시죠? 자, 이 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여기 앉아있는 거 보니까 가족으로 생각이 되네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쪼그리고 앉아있거나 서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가 있지는 않겠죠. 예전에 그림 화법 중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위에다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그림의 구조를 보니까 처음에는 사진으로 찍었는데 나중에 사람 손으로 다시 이제 그림 형태로 변경한 그런 사진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코리아 이제 하우스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때는 K자를 사용했네요. K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의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TV에서 많이 보던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벼농사를 짓고 남은 그 볏짐을 지붕에 덮어가지고 지붕에 얹어놓은 것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집의 담벼락은 흙이 되겠습니다. 흙으로 된 가옥 형태가 되겠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집에 살았는데 현재 기억이 나네요. 우리 부모님들이 산 집이 이런 형태의 흙으로 만든 집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볏짚에 덮어있는 이런 가옥들을 다 뜯어내죠. 그리고 이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슬레이트를 덮는 그런 새마을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볏짚이 다 뜯기고 난 다음에 이제 슬레이트로 이제 덮여가지고 새로운 가구 형태를 갖추는데 나중에 이 슬레이트 재료가 요즘에는 성면이 발생한다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또 이 슬레이트를 다 뜯고 새로 지붕 재질을 이용해가지고 덮는 그런 주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또는 1897년 영국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대표적인 계문이다. 19세기 조선의 풍물, 종교, 무와 불교 등의 전통 종교는 물론 성공의 천주교, 개신교에 대한 언급을 통해 초창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기생의 화려한 모습, 민요, 서민 생활, 궁정의 모습, 그리고 교양과 학식이 있고 영리한 명성황후와 친절하고 인자한 성품의 고종 황제를 만나 이야기도 포함된다. 여성은 낮은 지위에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과 그 이웃 나라는 단순히 계문이 아니라 조선 사회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비판서이다. 그녀는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수탈로 인해 피폐해진 삶을 느끼게 해준다고 일갈 하였고 위생 상태가 극심할 정도로 최악이라고 하거나 또한 관리들에 대해서 흡혈귀라고 할 정도로 비판적이었다. 참고로 이사벨라 여사가 방문한 당시에는 민씨 일파의 관직 독점과 내관 매직 그리고 백성 수탈이 극심할 때였다. 작가는 계획문 속에서 서양의 신식 문물로 방을 장식하는 관리의 천박할이 많지 사치스러움과 민중을 잔악하게 착취하는 극심한 탐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관료의 탐욕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이민한 조선인 1세대가 착취가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부지런하게 사는 모습과 기독교 러시아 정교회로 정교를 바꾸고 러시아 관리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발빠른 적응을 언급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청일전쟁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녀는 김계남, 전봉준 등의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과 청일전쟁으로 황폐해진 평양의 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심양 여행에서 겪은 일들도 적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조선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제국주의를 계획이라고 미화한다든지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온 조선인들에게 대해 종교 없이도 잘 살아온 민족이라고 평가하는 서구 기독교인들로서의 시각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역사 교육에서 과거 을미년의 조치를 계획이라는 용어로 가르치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목적이 있어서 계획이라는 워딩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1905년에 영국 출판 시장에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은 영국 독자에게 사랑받았다. 그 이유는 조선에서 활동하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영국인 독자들에게 조선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나라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서문에서 유럽인들이 조선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산림 출판에서 한국과 그 이웃 나라의 이름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당시 번역자는 소설 영원한 제국의 작가인 이인화이다. 이 책의 내용 중 일부가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의 한국이라는 지문으로 쓰이고 있다. 19세기 조선의 풍물, 종교에 보면은 무와 불교 등의 전통 종교는 물론 있고 성공회, 천주교, 개신교 이런 것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초창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 이 천주교 우리나라 주교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천주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박할 때 이 천주교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유튜브 내용에 어떤 분이 올린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박하고 있을 때 이 천주교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천주교 주교가 그 당시에는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유튜브 채널 중에서 올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천주교가 제대로 된 선교나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 탄압을 할 때 이분들이 나서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천주교라는 거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일본의 편을 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종교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 천주교는 제가 보기에 아주 몹쓸 종교로 이제 판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천주교가 많이 전파가 되어 있는데 종교를 믿는 분이랑 천주교를 믿는 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안 좋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으나 실제 이 천주교의 역사를 파헤쳐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아는 모습과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신교가 또 생겼네요. 하여튼간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천국인 것 같습니다. 이사벨라 비숍이 제작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최적에 보면은 이런 지도가 있는데요. 현재 이 지도를 보면 한반도죠. 한반도 서울 경기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경기도가 되겠죠. 여기 보면 서울이라고 적혀 있죠.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한강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한강이 되어 있는데 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겠죠. 이렇게 흐를 것입니다. 위에 보면은 서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확대 한번 해볼까요? 확대해보면 서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 수도를 서울이라고 적어놨네요. 그럼 이 당시에는 조선시대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은 서울이라고 불렀네요. 그럼 이 서울이란 말은 외국 사람이 부르는 그런 수도 이름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지명을 보면은 여기 KOREA라고 그래 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K자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학계 좀 해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KOREA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K로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 지도 말고도 또 하나의 지도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현재 보시는 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미지가 작아가지고 지명을 잘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확대를 하니까 고수명 지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분이 이제 다닌 지역을 이제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반도로도 들어오고 그리고 동해 쪽으로도 이동해 가지고 뭐 일본으로도 뭐 건너가고 이분이 여행 경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일본까지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서울을 여기도 이제 서울이라고 적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선시대인데 그런데 서울로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강이 되겠네요. 그리고 바다는 현재 일본해라고 되어 있네요. 재팬해라고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비숍이 출간한 책인데 이분이 여행하면서 기록한 책인데 여기 보면 중국 대륙 쪽을 이제 여행을 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책은 현재 코리아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코리아라고 소개해주면은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대륙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로 보면은 이 당시에 이 부분 현재 북경이 현재 패킹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북경 쪽하고 만주 지역하고 현재 만주 지역하고 이 한반도 지역이 다 조선의 땅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숍이 이 코리아 지역을 이제 소개를 한 지도책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코리아 맵이라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만주 지역하고 여기 북경 지역하고 이 지역이 다 조선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동 아래쪽까지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분이 여행을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가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추론한 결론을 보면은 이 한반도가 이 중국 대륙이 그리고 이 만주 땅이 조선의 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이 남긴 지도 중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이 지도는 차이나 즉 진화의 땅 지역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진화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포마스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포마스가 현재 대만이 되겠습니다. 대만 바로 위쪽하고 여기가 현재 남경이 되겠는데요. 즉 양자강의 아래쪽하고 이제 위쪽이 진화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화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진화이기 때문에 그 위쪽은 바로 코리아의 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바로 조선의 땅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바로 위쪽하고 이 아래쪽이 진화의 땅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비섭의 책자에 진화라고 설명하는 지역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이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조선의 땅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반도를 포함해가지고 양자강 위쪽 이 부분까지가 조선의 영역이고 조선 땅이나 예전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 이 부분이 진화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진화. 그리고 여기는 조선의 땅이 되겠죠. 자, 이 비섭의 책이 여기 진화와 이렇게 조선의 땅을 구분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이 이 대륙 조선을 지어버렸죠. 그리고 이 대륙의 역사를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고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중국을 하잖아요. 자, 이 중국은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중국인들은 이 부분에 이제 살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가 현재 대륙이라 적혀 있고 여기 조선이라 적혀 있죠. 이게 바로 대륙 조선이죠. 자, 우리나라 코리아 즉 조선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으로 중점을 해가지고 여기가 조선 지역이고 이 아래쪽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짱개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많이 기억나시죠? 자, 왼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국기가 있고 밑에는 북한 국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데라우찌 마사데케 사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라우찌 마사데케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는 고리 문양은 태극을 볼 수 있고 왼쪽에도 볼 수 있습니다. 데라우찌 마사데케 초대 조선 총독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라우찌 마사데케 이분이 조선 총독을 지냈다고 하네요. 자, 앞전에 사이트 보면은 자, 현재 이렇게 코리아라는 지역에 조선 총독을 지냈다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삿바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코리아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가가 잘 안 보이는데 COREA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번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의 설명을 잠시 보면은 1910년대 한국의 쿠바 추신이 담배의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삿바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거의 90년이 지났으며 그중 일부는 100년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데라우찌 마사데케 백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지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1905년도에 11월 조약에 의해 군사적 점령된 일본의 손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현재 이 코리아라는 지역이 이제 일본의 현지에 넘어갔다고 설명을 하네요. 그러나 최근 1910년에 일본은 완전히 영토를 점령하고 제국의 영토를 선포하고 통치권을 무시했다. 이 사진은 한국의 남성, 한국의 여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이거 많이 봤죠? 자, 이게 사원의 무진하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사진이 폐방이 되겠습니다. 마을의 입구에 들어갈 때나 사원의 입구에 들어갈 때 설치되어 있는 문인데 유리 폐방이라고 하죠. 자, 이 문을 통과해야 이 뒤쪽에 있는 건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코리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대륙 중국의 사진이 붙어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의 인구는 중국인과 일본인과 같은 노란색 인종이다. 이런 내용도 볼 수 있으며, 자, 여기 페루 문이 보이시죠? 자, 이 중국 대륙의 페루입니다. 자, 앞쪽에 두 분이 보이는데, 자, 왼쪽에 이 자주색 옷을 입은 이분이 남성분이 되겠고, 자, 오른쪽에 자, 이분이 이제 여성분이 되겠는데, 자, 두 분의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 한복 입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쪽에 한복 입은 분이 생각나시지요? 자, 이 복장 초록색을 색깔을 띠고 위쪽에는 약간 자주색, 붉은색 계통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 한복 여성분이 입은 거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참 이상하지요. 자, 코리아라고 써놨는 이 지역에 자, 대륙에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우치 마사사케가 현재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희한하죠? 자, 여기 코리아라고 써놨죠, 분명히. 자, 그리고 여기 대륙에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또 사파가 또 하나 있는데요. 또 하나 더 보도록 하지요. 자, 현재 또 그림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확대하면 여기도 보면은 고리 모양의 태극기를 볼 수가 있으며, 여기에도 CORE 코리아로 또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사파를 볼 수가 있죠. 네, 사파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건물이 하나 보이죠. 이 건물은 광화문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자, 광화문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입구가 여기 하나, 둘, 세 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구가 세 개면 광화문이 되겠죠. 자, 경복궁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광화문이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 보면 문이 하나, 둘, 세 개, 입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광화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파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코리아라는 지역은 두 군데에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지요. 자, 이 사진을 봤을 때는 한반도 코리아가 되겠고, 앞전에 그 사이트로 봤을 때는, 이 사이트로 봤을 때는 여기는 대륙 중국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땅이 두 군데에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중국 대륙 페루나 페방이 있는 지역하고, 그리고 앞전에 본 그 광화문이 있는 지역, 이 두 군데에 이제 한국의 조선의 땅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